플래시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핵심 셀이 전화를 가두는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 한 개로 구성되어 있고, D램은 그 캐패시터에다가 이렇게 1과 0을 저장합니다. 트랜지스터로 플래시 메모리는 저장합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가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는 트랜지스터에다가 저장을 함으로써 정보를 기록한다. 그 다음에 그 플로팅 게이트라는 것이 있어갖고 절연막을 갖춰서 절연해서 전기를 그 안에 가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카패시터로도 그 안에 전기를 저장하고 끊임없이 전기를 리프레시, 재공급해야 되는 부분을 그래가지고 뭐 전기선의 피복처럼 하나 입혀 코팅 구조를 입혀가지고 그 안에 플로팅 게이트로 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리석용 코팅제나 유리막 코팅제를 코팅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안에다가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들어가고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봉소가를 넣어주고 자처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 연구자수 있는 버전, 없는 버전에서 움직이는 이게 여기 많이 주고 좋게 많이 주고 좋게 움직이는 전기장을 만들어서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처석을 하면 그냥 대충 놔도 전기가 계속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감지로 해서 이렇게 갖다 써도 이렇게 끊임없이 리프레시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없으므로 전기도 발열도 좋게 되고 속도도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D램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렇게 TSMC, DRAM 제조업체들이 마이크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PM 반도체에서도 P 쪽에는 적게 주고 맨 쪽으로는 많이 주는, P 쪽에는 이렇게 자차석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이렇게 재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데다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태양전지 여기다 오돌도돌한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그것이 금속을 좀 이렇게 추가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전기나 열 냉기가 이렇게 축적이 된다. 반도체 건축용 내부 판넬에도 하거나 이런 화목날 이런 데도 이렇게 히터기 같은 데도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아니면 블럭블럭한 구조물을 넣어주면 오목한 홈은 열을 방사를 하는 반사 복사하거나 태양광 어떤 화목놀라나 이런 데도 이렇게 하면은 냉장고 같은 데도 열이나 냉기를 축적한다라고. 금속을 약간 오돌도돌하게 두텁게 만들어준 게 축적된다는 금속 커패시터 이론인데요. 다결정이나 단결정 태양전지에서 오돌도돌하게 해서 전기가 쉽게 사라지는 구조를 여기다 모이게 하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평평하게 금속이 인쇄가 돼 있는데 굵은 구리줄을 이렇게 그어줌으로써 굵은 구리줄을 그어줌으로써 이 부분을 전기를 보다 빠르게 흐르는 고속선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전지 같은 데도 뭐 구리가 됐든 알루미늄이든 기타 다른 것을 코팅 구조로 줘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전기를 걸어줘 가지고 열을 가해주거나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 겨울에 이제 거기에 여름에 비해서 덜 생산이 되니까 전기를 걸어주는 직류든 교류든 걸어주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죠. 거기다가도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이렇게 넣어주고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분석을 넣어주고 자철석연의 연구 자석 들어가는 보자 안 들어가는 보자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구리다 알루미늄이다 그러면 알루미늄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분석가를 넣어주죠. 다른 뭐 니켈도 해도 되고 다른 금속도 해도 되는데 대신 발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리튬도 해도 되는데 빈불 같은데 이렇게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돼요. 수소산소 발생이 있어서요. 여기다가 제가 뭐던 게 이렇게 전기를 가하면은 빛을 가하는 이런 이렇게 빛이 나오는 이런 가스 구조를 발라주거나 다시 재발라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가 자처성만 이렇게 코팅해 줄 수도 있어요. 자처성 인비소질 수간탄소 분석을 넣어가지고 전기를 걸어줘요. 그럼 이렇게 들인 전기에 비해서 태양빛을 이렇게 유도를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전기를 자철석에다 인비소질 수간탄소 분석을 넣어 연구자석 분말도 해도 되는 단가가 세니까 자철석에다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양 많이 주고 적게 이렇게 해서 전이차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이동하게 하죠. 하시면 저기 소리 되겠다.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할 때도 제가 오목헌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발전한다라고 말씀, 뭐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오목건음을 파가지고 완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지금 얘기하는 2m 베이스 컬렉터에서 굵은 구리줄을 주어서 전자이동을 빨리게 하는 기술로도 쓸 수 있다. 태양전지 같은 데 굵은 구리줄을 거준다는 거죠.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금속을 추가하는 어떤 행위, 그래서 굵은 구리줄이라도 고줄 아니면 기존 전기선 구리선처럼 동그랗게 만들어주든지 전기 압을 과한으로 가두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옆으로 평평한 퍼지는 구조이다 보니까 전기가 모이지 않아요. 압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을까. 여기다 이렇게 최근에만 또 5개를 교체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시면 제가 그래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누전 차단기를 여기다 달아야 되는데 여기다 들으셨더라고. 그래서 꺼내보니까 이런 얇은 구조를 그대로 뒀어요. 이 얇은 구조를 좀 더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굵은 구리줄이라도 구워줘야 되는데 여기다 두시면 됩니다. 여기다 굳이 둘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제품을 내가 얘기만 하면 나오는데 여기다 두시는 겁니다. 하시면 저기 소리 되겠어요. 이렇게 또 하시면 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반도체 회로 같은 데나 전기선, 통신선 또는 모터나 발전기에 이렇게 구리 코일을 감는데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전기 압을 이렇게 전송하거나 또는 그것을 파워를 이렇게 높이는 기술을 쓰는데 모터 발전기, 전자석 같은 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저 스피커나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연구자석과 구리 코일 거기에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구조는 이렇게 영수열 있잖아요. 영수열에도 밴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도 뜨거나 자동 이렇게 중공업 밧줄 이런 쇠 밧줄 같은 데나 일반 모든 밧줄에도 밴딩식으로도 대남 매듭 구조 마대 구조를 준다. 거기 이제 파워가 좀 더 축적돼. 엘리베이터 줄, 뭐 빨래 줄, 뭐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고무줄, 문구용 고무줄과 모든 산업용 밧줄 이런 데도 모든 밧줄에도 이런 밴딩식이라도 주면 낚싯줄 같은 데도. 그래서 여기가 전기가 좀 더 많이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카페시타 이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가 자초석만으로도 된다. 그러나 이렇게 자초석만으로도 돼요. 자초석 이렇게 자초석은 전기가 자체에 걸리니까 일단 인비서 질소 흑연 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거나 구리다 그러면 구리를 대중선 넣어주거나 인비서 질소 흑연 탄소 분석가를 넣어주고 자체성 있는 버전 없는 버전. N쪽 P 쪽에는 적게 주고 양을 거기는 자체성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N쪽은 많이 주고 N쪽에도 이렇게 그 대중소로 이렇게 여기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그간에 자처석이나 연구자석을 넣어서 건드려서 전기를 계속해서 자기장을 건드려 생성합니다. 그래서 TMR 센서라든지 아니면 감지회로 이렇게 그 D램에 또는 이런 통합 센서 같은 거 전류를 걸어주잖아요. 걸어주면 그쪽에서 이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인비서질, 시간탄소 분석가를 자체성이 있는 버전 없는 버전에서 중폭 구조로 줍니다. 드린 전기에 비해서 조금만 전기가 나와도 금방 이렇게 감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방식을 쓴다. 여기다가 유리석연 코드 이제 쌀아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이제 이걸 플로팅 게이트로 삼다는. 그러면 이제 D램이 플로팅 게이트가 그렇죠 생기게 되는 거죠. 제 방식에서 플로팅 게이트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모든 반도체도 이걸로 다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수천만 개, 수십 쪽의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수첩 여기다 이제 코팅 구조를 줘서 전기를 그 안에 가둔다는 거죠. 일종의 뭐 산화막을 두셔도 되고 뭐 이런 그래서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하는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전기가 그 안에 가두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다가 수천만 개, 수십 쪽의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첩 방식의 좌표와 수첩 방식의 저장 구조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따라서도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0.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삼성전자도 하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시려고 그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존스 홉킨스 연구에서 내가 이걸 옛날에도 똑같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는 존스 홉킨스가 네이처 연구에서 자기네들이 했다 그랬는데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네. 이게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함으로써 화목난로나 펠티어 소재, 냉장고 같아 이게 전기나 열, 냉기가 좀 더 축적이 된다. 이게 얇은 곳에서 두터운 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했는데 이게 제 이론인데 이제 분명히 펠티어 소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얇은 놈에서 두터운 쪽으로 전기와 열, 냉기가 흐른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반대로 흐르겠죠.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이렇게 얇은 놈에서 두터운 쪽으로 흘렀더라. 그래서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네네. 여기는 금속판인데 구리도 내가 알루미늄 전기가 전도된 건 다 되는데
대중소 이렇게 크기를 틀린 나노 단위로 해가지고 나노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기가 정체되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거죠. 이걸로 이제 뭐를 만드냐면 반도체 회로나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텅스텐 거덕이 저기 모스펫에서도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랬죠. 일단 인비서칠 석연 탄소 금속가루를 넣어주거나 자처석 또는 연구자수분말이 들어가는 보자 안 들어가는 보자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나노 구조로 대중소 넣어가지고 액상을 덮어서 구리를 만들어요. 뭐 알루미늄 되고 금속은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열이나 전기나 냉기를 흐르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항제철에도 현대제철에 됐던 구리 만드는 동박구리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걸로 이제 전기선, 통신선 만드는 반도체 회로 만들고 트랜지스터 카패시터 만들어요. 유리석용 코팅 역사라 유리망을 넣어서 이제 부식을 방지하는 구조로 철사, 철근, 철망 이런 데도 되고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여기서 보시면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으로 전기가 전도가 되거나 얇은 놈, 중간, 두꺼운 놈, 아주 두터운 놈으로 주방 냄비나 이렇게 보일러 이렇게 물통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만들거나 건축 내부 판넬도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열이나 냉기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뭐 아이스박스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방 냄비 같은 거 얇은 놈, 중간 놈, 두터운 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보일러통이나 이렇게 물이나 액상, 그다음 어떤 가스가 또는 이렇게 공기가 흐르는 그런 관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르게 되는데 이것을 쭉 연달아서 놓거나 이렇게 하면 전기를 걸어주면 이쪽에 축적이 되어서 한쪽으로 전기가 직류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병렬식으로도 처리할 수도 있다. 전기가 걸리면 이게 다 축적이 되어서 일단 두 큰 놈이 존재해서 분기할 수도 있다. 분기할 수도. 옛날에도 제가 이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한전 같은 데서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한전 같은 데 전기 성전하거나 전자회로기판에서도 이 제 방식의 금속 커패시터 이론을 쓰실 수 있다. 하시면서 금속 컨덴서예요. 금속 컨덴서. 그래서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래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산화막을 주고 그래서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 그래서 일정 그 전압을 이상을 분위기 산화막을 넘게 되고 문턱 전압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전기가 걸리게 됩니다. 이거는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다른 금속으로 할 수도 있는데 대신 발열이 있어요. 대중소 인비소 질성 상속 금속가를 여기는 여기 왼쪽에는 불이다 그러면 대중소는 인비소질 석연탄소 금속가를 넣고 자철석 들어가는 자철석의 연구자석 들어가는 버전 안 들어가는 버전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그래서 반도체가 굉장히 작아지고 레이저 시각 장치로 해서 반도체 이렇게 금속 배선을 하실 때 이렇게 골을 파가지고 그때 금속을 배선하고 그때 약간 두터운 부분을 수없이 점을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갖고 금속을 좀 더 추가로 넣음으로써 카패시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에서 이걸 하시려고 그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반도체 장비도 재장비로 바꿔야 되거든요. 굳이 뭐 이렇게 실리콘이 달 필요도 없어요. 저렴하고만 갖추게 되면 재료가 뭐가 됐든 그 위에다가 금속을 배선하고 이렇게 레이저 시각으로 레이저 빛을 대중소로 ASML도 이거 쓰실 것 같은데 그래서 작은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큰 볼록 렌즈를 이렇게 집중해줘요. 이렇게 숫자를 많이 해서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카이스트도 제 페이스북 팔로우를 하셨거든요. 네, 거기서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그것도 YTN에 소개한 건데 하시지 마세요. 오목 렌즈, 오목 거울을 이렇게 이용해서 하거나 다음에 다이아몬드 커팅을 내서 빛을 증폭하면 이 세 가지를 같이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진기처럼 빛을 증폭해서 이쪽으로 빛을 쏩니다. 그래서 대중소로 빛을 뽑아낼 수 있고 추가적으로 빛에다 열을 가해서 에너지를 높일 수도 있다. 그래서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현미경 들어가지고 초점 방식으로 해서 가장 얇은 빛으로도 여러 가지를 뭉치면 필요한 열이 형성되는데 서로 다른 사이즈의 빛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녹고요. 유리기판 같은데 플라스틱이 녹고 그것을 냉각되면 접합합니다. 한양가 같은 데서 이걸 쓰실 것 같은데 쓰지 마세요. ASML이든지 레이저 시각 장치, 레이저 공격 장치도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해서 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공격 장 그것이 하나로 융합되면 강용합 예료를 하는데 뭐 집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전구 방식의 이런 것들이 빛의 사이즈가 대중소거나 LED 반저체, 발광다지다 대중소로 들어가요. 그럼 융합빛이 일어나서 환하게 밝아지는데 자동차 조명이라든지 가로수 조명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오목한 홈을 이렇게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오목한 홈을 봐주면은 또 빛이 강하게 훨씬 더 밝습니다.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주거나 이게 된다. 창문이나 뭐 이렇게 온실 유리 온실이나 플라스틱 온실 같은 데도 오목한 홈을 대중소로 해서 빛을 환하게 밝힐 수도 있어요.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처처럼 오목한 홈을 파서한다고 수십 장 수백 장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이제 이렇게 오목한 홈을 대중소로 파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동차 조명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훨씬 더 빛이 밝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빛의 사이즈를 갖다 레이저 발광 다이즈다 그러면 레이저 발광다 레이저 어떤 머스크 위성통신에도 서로 다른 방향의 레이저를 갖다 묶어서 쏘게 되면 그렇게 인력 구조를 서로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 멀리 가고 상대방 F20엔 F30원 같은 거 딱 부딪히면 강하게 빛의 융합 반응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잡을 수도 있다. 또는 저주파를 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서로 다른 방향의 저주파를 묶어서 통신하거나 이것을 F20, F35 잡는 데다 쓰거나 나란히 보내서 쓸 수도 있다. 나란히 보내면 저주파가 아니더라도 소주파가 이제 거리가 제일 길고 A선에 대해서 이런 저주파나 레이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 기타 안테나에서도 마찬가지고 레이저를 쏘거나 아니면 저주파를 묶어 쏴가지고 하는 것은 거리를 굉장히 멀리 탐지하거나 F22, F35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융합 반응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A사 레이더라든지 모든 레이더 방식에서 이 기술을 쓴다. 이렇게 안테나 같은 데도 이렇게 접시처럼 생겼는데 오목한 홈을 파갖고 수신을 좀 더 좋게 하거나 10개다 그러면 스카이라이프 위성 안테나다 그러면 여기다 미니 안테나가 10개, 20개 있어서 각각 틀린 전파를 잡거나 같은 전파를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묶어서 이제 움직이는 구조가 있고요.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합산하기도 하고 하나의 저주파에다 담을 수 있는 정보 용량이 제한되어서 10개짜리로 이렇게 20개짜리를 보내는데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쓸 수 있고요. 다른 전파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유선 안에서도 반도체 회로다 그러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하나의 동영상 한 개의 정보다 그러면 그래서 100개, 1000개, 10,000개를 5개의 유선으로 보내거나 무선으로 보내거나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앞으로는 반도체에서 유선 무선 통신 라인을 두 개를 갖거나 두 개를 가지고 데스크탑에도 유선 라인 무선 라인 두 가지 동축 케이블에 되면 세 개를 꽂을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여러 개를 모뎀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거나 셋톱박스가 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데스크탑 TV 같은 데서도 무선으로도 통신 구조를 가져서 채널을 늘립니다. 그래서 통신을 자유롭게 하고 스마트폰에서도 곧바로 데스크탑 TV로 곧바로 어떤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자체 전파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광 센서 LED 발광 다이오드도 여기다가 광 센서를 달아가지고 광이 그다음에 광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광이 대중소도 있어요. 그래서 LED 광섬의 끝단을 가지고도 이것을 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일십100 1000만 대중소도 할 수 20백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 10 할 수 있다. 배터리를 달아갖고 광 디램으로 만들거나 광 저장 장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굉장히 적청을 해도 발열이 없으니까 나노 구조로도 된다니까 하시면 되겠어야 되겠어요. 삼성에서도 이렇게 이런 다른 데서도 하시면 안 되겠어요. SK에서도 SKINS, 마이크 TSMC 이런 데도 그렇고요. 마이크론. 그다음에 자처석에다가 인비소질 석연탄소 봉석가를 넣어가지고 유리석연 고든 예사로 이름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내열 구조를 갖춰주고 정방향 옆방향으로 전기를 걸어서 N과 X극에 자기 모멘트를 방향을 바꿔서 1과 0으로 표시하는데 감지하기 위해서 TMR 센서나 다른 거 하셔도 되는데요. TMR 센서에다가 이렇게 어떤
구리다 그러면 인비서 질소 대중소 넣어주고 인비서 질소 흑연탄소 풍속가를 넣어주고 자차성 있는 보자 없는 보자를 하시고 유도전류를 걸어서 어느 쪽 방향을 계획해서 유도중을 나오냐에 따라서 생각에 있게 정렬 방향할 수 있다. 그래서 중폭 구조로 간다. 이것은 감지회로나 해서 뭐 드리는 조금만 전기가 나와도 중폭이 되니까요. 그래서 PM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모스펫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고 감지회로나 통합 센서나 이런 센서들에게도 전기를 조금만 전기로도 중폭하는 구조로 들어간다. 우리다 그러면 알루미늄도 돼요. 전기 전도 되는 건 다 되니까. 같은 금속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서로 다른 금속으로 양극재, 자동차 양극재에서 다른 금속으로 대해서 스파크 발효 화재의 원인이 된다. 전기가 정체돼서.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양극재, 연극재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들을 홈을 좀 파져서 표면적을 넓힌다. 유리석용 코팅 제사로 이름을 넣어서 제조한다. 또는 연구자석도 여러 겹, 수십 겹에 들어가거나 인비소질, 흑연탄소 풍속가를 넣어주거나 할 수도 있다. 또는 그거 부분적으로만 들어갈 수도 있다. 또는 자철석에도 그럴 수도 있다. 이런 홈을 좀 파서 표면적을 극대화시키고 들어가는 말갱이들을 대중소로 들어간다. 이런 데도 이렇게 이런데 이산화 망간가루도 대중소, 탄소봉 들어가는데 탄소봉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가 홈을 좀 파주거나 대중소로 들어가. 아연 강판도 아연도 어떻게 대중소로 두께를 하려거나 만들 때부터 입자를 대중소에서 만든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 그래서 그 금속의 전기 전도도를 차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 전도거서 틀린 놈을 이용하거나 리튬, 나트륨 또는 그 칼륨 부분을 내서 물에다 넣어서 전기를 걸어서 전기 분해하는데 카이스트에서 이게 전극했다 이 기술을 쓰시더라고. 서로 다른 전기 전도가 틀린 놈들을 해서 발열이 굉장히 일어난다는 거죠. 그 기술을 쓰셨어요. 그래서 나트륨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리튬과 나트륨, 칼륨은 수소산소를 굉장히 많이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전극에다 쓰시던데, 네, 그거 제 기술이니까요. 쓰지 마세요. 그것도 YTN에 카이스트에서 쓰시더라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플래시 메모리가 낸드 플래시가 몇 단까지가 나와 있냐면요.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플래시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한 핵심 셀이 전화를 가둔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 한 개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컨트롤 게이트를 전압을 주면은 전기가 충전되고 기판에다 전압을 하면 전기가 빠져나옵니다. 이럴 때 정보를 저장하는데요. 그래서 부동 게이트라고 불리는 특수 구조를 가진 트랜지스터가 셀 배열을 이루고 플로우 노드 헤임인가 HEIM 터널링을 통해서 전자를 플로팅 게이트에 주입하거나 빼내서 게이트에 저장한다. 컴패시터가 필요 없어서 구조가 단순하고 3D 구조로 싸울 수 있어 고밀도에 유리하다. 메모리 셀 트랜지스터 외에도 이를 제어하는 로직 회로가 있지만 핵심 저장 단위는 트랜지스터다. 그래서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 일반적인 모스펫에서 플로팅 게이트를 첨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메모리를 구현한다. 그래서 산화막을 해가지고 그 안에 전기를 가두어서 이렇게 저장을 이룬다. 그러면 낸드 플래시 몇 단까지 돼 있는지 양체 메모리에서도 하는데요. 낸드 플래시 몇 단까지 돼 있나 핵심을 낸드 플래시가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이 몇 단까지 돼 있나 그래서 200단, 300단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D램을 대체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 NOR 플래시 메모리 플러스 ND 플래시를 결합한 구조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SRAM이나 D램을 여기다 결합을 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플래시 메모리가 빨라질 거기 때문에 플로팅 게이트를 대중소 이렇게 놔가지고 그렇죠. 10,000개짜리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 10,000개를 동시에 조각을 띄어서 정보를 띄우거나 연산하거나 저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원칙 안에서 만든 것이 해결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존의 플래시 메모리의 속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플래시 메모리 단독으로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CPU까지도 통합할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원칩으로 구성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CPU 프로그램, GPU 프로그램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다 그러면 대장 프로그램이 있고 용량이 크고 새끼 프로그램들 이렇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미니 프로그램들이 기본 프로그램들에 들어가거나 특화된 프로그램들 10개짜리가 하나의 칩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CPU하고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가 있다. 그럼 SRAM 플래시, SRAM 플래시, SRAM 플래시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GPU 같은 데서도 역시 SRAM을 한다면 GPU에다가 이게 지금 VRAM이 들어가 있는데 VRAM에다가 SRAM을 같이 결합하거나 VRAM에다가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를 결합한 제품도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플래시 메모리로 통합될 걸로 생각. 플래시 메모리를 그래서 거기다가 G램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 구동 프로그램이 대장 좀 용량을 세고 대장 전체 지휘한 놈은 그다음에 미니 프로그램들 기본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특화된 프로그램 들어가서 10개, 20개짜리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상주 프로그램들이 기본 존재할 수도 있고 다운로드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GPU 같은 데서 이 플래시 메모리 다운로드에 대해서 GPU를 확장을 시키는 거죠. 여러 개로 여러 손오공 분신 쓰듯이 일꾼을 많이 늘려갖고 처리하고 다시 뭐 또 지우면 되니까 그래서 과부하 걸리면 그래서 일꾼을 늘려서 정보를 빨리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나 이런 그다음에 구글 안드로이드나 모든 소프트웨어 구조에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추가적으로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설계를 그렇게 소프트웨어 제작을 하시면 제 기술이다. 소프트웨어 일꾼을 이렇게 손오공 분신 주듯이 여러 개를 늘린다. 다운로드 방식이든 상주 방식이든 그래서 주요 프로그램들이 안에 들어가서 생각해 윈도우가 100개, 10개짜리가 어디 있냐고요. 윈도우 미니도 있을 수 있다. 윈도우 대장 윈도우 그다음에 미니 윈도우 10개 이런 게 어디 있냐고. 그죠? 이렇게 갖고 소프트웨어 일꾼을 늘려서 처리한다. 이해가 가시죠? 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200단, 300단 이상 3D 낸드 플래시를 양산하거나 개발 중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플래시 메모리가 이거를 대체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자체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CPU나 GPU가 여기가 다 통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안에 CPU 프로그램이 들어가거나 구동 프로그램이 GPU 프로그램이 들어가거나 이런 구조가 자체적으로 원칙으로 하나로 구성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그렇게 되면 D램이나 GPU까지도 없어질 수도 있고요. CPU가 이게 플래시 메모리 같이 통합된 구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200에서 300단 이상의 3D 낸드 플래시를 양산하거나 개발 중이다. 해서 평면으로 셀을 배열하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층층이 쌓아올린 높이 올릴수록 공량인데 데이터 저장 공간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제 방식을 하시면 속도가 엄청 빨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플래툰 계를 대중수로 만들고 동영상 계를 100개, 1000개, 10,000개로 쪼개서 동시에 띄우고 동시에 읽고 동시에 저장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문서다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직렬로도 하고 CPU나 GPU 직렬 병렬 공존하게 하는 기술을 얘기했는데 직렬로도 있고 논리적으로 10,000개 조각으로 동시에 잘라서 이렇게 그렇죠. 읽고 쓰고 불러일으키고 부르고 띄우고 저장하고 이거를 동시에 한다는 이게 이제 플래시 메모리에서 이걸 할 수도 있고 D램에서도 할 수 있는데 HBM 숫자를 늘린 거 보니까 이걸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의심스러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엔비디아하고 SK 그다음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상당히 원래 이렇게 D램 플로팅 게이트나 플래시 메모리가 없는데 내가 그것을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플로팅 게이트를 만들고 플래시 메모리를 이렇게 같이 탑재한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동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그렇죠. 되게 수상한 거죠. 그래서 100개, 1000개로 10,000개로 띄어서 작은 조각으로 동시에 읽어버린. 그래서 여기 일꾼이 이제 인쇄한 애들이 20개 따르면 각 나라별로, 나라 언어별로, 색깔별로, 크기별로 동시에 인쇄하거나 수정도, 부분 수정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그 만화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책을 탁 넘기면 동영상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옛날 필름 영상기로 추르륵 틀어주면 필름 하나하나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틀어져요. 그런 것처럼 10분짜리 동영상이다 그러면 여기를 일단 하나의 필름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동시에 천정과 만정으로 동시에 읽어버립니다. 동시에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10분짜리 되면 1분 단위나 2분 또는 이렇게 30초, 10초 원하는 대로 또는 1초 단위로 동시에 읽어버리는, 동시에 써버리고 속도가 엄청 빠르겠죠. 일꾼 수많은 일꾼들이 나와야 될 텐데 하시면 되겠어요. 플래시 메모리에다 이거를 하면은 저장이 왜냐하면 지금 SRAM 같은 데나 특히 이런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D램에다 이것을 하거나 SRAM에 이게 플래시 메모리에다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용량 자체를 갖다 플래시 메모리에 그냥 동시에 플래시 메모리에서 동시에 이것을 읽고 쓰고 띄우고 이거를 동시에 하자는 거, 연상까지 하자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플래시 메모리로 이것이 다 통합이 될 거죠. 그래서 AI가 동영상 만들 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우리는 차례차례 시나리오를 따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AI는 주인공 전부 다 프로그램 방식으로 주인공이나 뭐 이런 것들을 100개도 1000개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100개의 씬으로 동시에 1000개의 씬으로 동시에 잘라갖고 동시에 이렇게 작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동영상 제작이 엄청 빨라지겠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앞으로도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정보를 만들 때 이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엔비디아에서 하시면 엔비디아나 삼성, NES 하시면 제 기술. 인텔도 장기적으로 플래시 메모리와 결합한 제품으로 제 아이디어로 다 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소프트웨어 제작도 제 방식으로 이제 아무나 다 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돈 다 내셔야 되는데요. 각 나라 각 정부 차원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장관들 이렇게 국무총리실 들어와 있고 오래전부터 광고를 국가정보원에서 계속 내시더라고. 그래서 뭐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그냥 광고를 때리시는데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세요. 국가정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경기도 성남시 그다음에 외교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 뭐 기획재정, 뭐 국방부, 뭐 육군사관학교에서도 하시던데, 네네. 우리는 방위사업청도 하시고, 그다음에 문화관광, 정보통신부, 산업자 이런 데 계속 광고를 내시더라고. 그래서 광고는 내가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광고 조작하면 사기꾼 사법처리인데 광고를 내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수십 군데가 주한미 대사관에서 이게 내 기술을 알고 있구나. 이게 한개인의 페이스북 이렇게 많이 하나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YTN의 정보 출연 연구기관과 소기하는 중소기업, 삼성과 대기업에게 쏟아지더라. 하나 같은 데도 A사례다 의심하고 있어요. 카이스트도 광고하셨는데 지적재산권 효과대로 LG 같은 데도 광고하시고 그런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광고하죠. 그래서 오픈소스, 오픈 AI도 제 기술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더니 이제 광고로 들어오더니 팔로우로 들어오시더라고. 이재명 대통령 맨 처음 들어오고, 트럼프 대통령, 카이 트럼프, 뭐 라라 트럼프, 멜라니아 들어오고, 오바마 대통령 한참 후에 들어오시고, 바이든, 그다음에 클린턴 대통령 한참 후에 들어오시고, 조지 부시 그렇게 기념사건, 전직 대통령 기념사건에 또 미국 의원들이 한 50명 이상 팔로우하셨어요. 상원 하원 의원들이. 독일과 일본의 의원들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통령 총리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수상관저 들어오고 자위대도 들어오고 수십 명 단위로 들어오고 우리나라 의원도 수십 명 단위 들어왔죠. 뭐 안철수 의원, 뭐 이렇게 박형준 부산시장 이렇게 이준석 의원, 김희정 의원 이렇게 이렇게 다 들어왔다. 지금은 조금은 최근에는 박지원 의원하고 저기 정책 의원 들어오시더라고. 네. 의원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쪽에서 팔로우 하셨잖아요. 저한테 팔로우 했다면 진짜 어이상실인데요. 네네. 그쪽에서 팔로우 하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인도, 캐나다 이런 이렇게 총리, 캐나다 의원들, 오스트리아 총독과 총리 의원들을 영국의 상원, 그다음에 러시아 전설의 러시아 록펠러가 팔로우 하시더라고. 저희 부모관으로. 그다음에 로키드 마틴, 보잉, 뭐 나사 이게 유럽연합의 터키 대통령과 그 정치인들 전쟁 중인데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들어왔어요. 불가리아, 라트비아 뭐 이렇게 다 들어오시고요. 그다음에 유엔 차원에서도 유엔 어떤 사무처장인가 그분 이렇게 들어오고 유엔 산하기관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세안하고 에이펙 이런 데 들어오고 제 기술 때문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마 미국 정부가 해봤으면 제 기술을 다 해봤으면 맞구나 그러면 저는 엉터리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기존의 기술 한참 뛰어넘습니다. 반도체 속도만 해도 제가 겸손하게 얘기해서 20배 빠릅니다. 그래서 제 얘기 그렇죠. 100배까지도 빠를 수 있어요. 속도가. 발열도 별로 없고 향후에는 1000배 이상으로 확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뻥친다고 생각하시죠?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반도체 크기도 엄청나게 작아진다는 거죠. 기술이 하나의 반도체를 제거하려면 제 기술은 10대 개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부단으로 쓰셔야 되는데 이게 도둑질 행위 아닙니까? 어떤 데라도 그렇게 하시면 네네. 도둑질 강도질 행위 아닙니까? 사기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 우연히 우리 내 기술이 막 5개도 들어가고 10개도 들어간다. 그러면 우연히 판사님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미국에서 이 기술 사가면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HBM에 상당히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D램과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가 통합하는 제품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D램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결합하자. SRAM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결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SRAM과 D램이 통합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플래시 메모리가 다 통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D램은 그래도 존속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제 방식으로 존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가지고 커피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산화막 절연막을 갖춰가지고 이게 전기를 가두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죠. 코팅 구조를 가져가지고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해서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들어가고 인비서질 색연탄소 분석관을 들어가고 자철성 있는 보조 없는 보조 이게 P 쪽엔 적게 주고 양을 N 쪽은 많이 주고 모스펫이다 그러면 텅스텐이다 대중소 들어가 인비서질 색연탄소 분석관을 넣어 자철성 있는 보조 없는 보조 연구자석 분말 또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주고 드레인은 그러게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인비서질 색연탄소 분석관을 적게 주고 드레인 쪽에 많이 주고 소스는 소스는 적게 주고 그 다음에 N- 적게 주고 N+ 많이 주고 드레인 쪽은 많이 주는 이런 구조로 전기가 흐르게 합니다. 플로팅 게이트 만들 때도 아마 이 기술을 플로팅 게이트도 대중소로 써가지고 그래서 정보를 분할 처리하는 플로팅 게이트도 그래서 10,000개다 그러면 동시에 이렇게 띄우고 동시에 저장하고 동시에 그래서 저장까지도 앞으로 이렇게 저장 매체 SSD도 제 설계를 따른다면 저한테 돈 다 내셔야 됩니다. HDD도 저장 용량이 크지만 HDD도 플래시 메모리 탑재를 해가지고 급한 저장 거기다 먼저 하고 천천히 순차적으로 HDD로 옮기는 방식을 해서 배터리 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꺼도 계속 작업을 한다는 거죠. 또는 SSD에다가 플래시 메모리 집합인데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플로팅 게이지도 대중소 들어갑니다. 각각 전극이 있을 수 있고 거기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또 하나 탑재를 해가지고 D램에다가 원칩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D램에다가 좀 떨어져서 하든가 CPU나 GPU 원칩으로 들어가 좀 떨어져서 하든가 플래시 메모리를 결합해서 제품이 나올 수 있다. CPU 같은 거는 약간 GPU 개념의 병렬체제 연산에 능한 놈을 원칩으로 구성하거나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는 거죠. 원칩으로 구성해 약간 2칩, 3칩을 해서 옆에 놔둬가지고 그걸로 이제 AI 칩을 사고 그러면 사실 GPU가 이제 그렇게 사라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CPU 직렬과 병렬 원칩으로 구성한 2칩, 3칩으로 구성됐네. 플래시 메모리 이렇게 해서 결합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제품으로 장기적으로는 플래시 메모리 쪽으로 이제 모든 게 다 통합이 되리라고 원칩으로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래서 300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가 300단 이상이 하기 때문에 지금 노 프로시 애누얼 노 프로시는 속도가 빠르고요. 용량이 작고 그것이 지금 CPU하고 GPU에 구동 프로그램 들어가는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거 노 플러스하고 플래시 메모리하고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가 결합 제품이 나올 수도 있다. 또는 그것을 SRAM이나 D램과 결합 제품이 나올 수도 있다. 거기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CPU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넣어주거나 GPU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운로드 되거나 상주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CPU하고 결합 제품이 나오거나 GPU와 결합 제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칩으로 들어가는 약간 떨어져서 플래시 메모리를 구현해서 그렇게 놔둬가지고 D램도 원칩으로 구현하거나 약간 떨어져서 플래시 메모리를 들을 수도 있다. SRAM과 플래시 메모리의 결합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CPU 같은데 SRAM 플래시, SRAM 플래시, SRAM 플래시 이런 식으로도 구성을 해서 여러 개로 놓거나 GPU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D램에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D램 플래시 메모리, D램 플래시 메모리 이런 식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SRAM이 있다, 플래시 메모리, 그 다음에 VRAM이 있다, VRAM이 있다, VRAM 플래시 메모리, VRAM 플래시 메모리, VRAM 플래시 이런 구조들. 그래서 D램과 플래시 메모리 결합 제품도 나올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하나로 통합될 거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